것처럼 에이툴즈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툴즈를 사용하시면 이런 밑에 이런 바들이 생기죠. 이런 바들이 생기. 이 캐릭터는 조시라는 애가 만든 데이트작. 지금 온라인에서 12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야의 인비트윈 믿지 마라. 마야는 멍청하다. 마야 똑똑해. 근데 애니메이션은 잘 못하는 것 같아, 마야가. 뭐 렌더링이랑 뭐 이런 거 좀 해. 애니메이션 잘 못해. 자, 점프? 뭘 해야 되지? 에러 났나 보다.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툴들이 에이툴즈라는 겁니다. 에이툴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는 뭐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거의 다 사용하기는 하지만 에이툴즈는 기본적으로 이 크래시 리커버리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에이툴즈의 단점이 있습니다. 에이툴즈는 크래시 리커버리 하니까 얘가 막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느려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세팅도 막 마야 연동을 한다든지 뭐 하기 때문에 느려지고 그래서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샷을 작업하느냐에 따라 회사에서 어쨌든 작업하면은 이 모션 테일을 켰더니 카메라가 망가져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사용하셔야 되고 이 리커버리 뭐냐면은 마야가 확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되살릴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막 작업하다가 실수로 저장 안 하고 껐어. 난 그런 바보 같은 짓 되게 많이 했는데 저장하실래요? 아니 하고 닫고 하루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샷을 다시 열잖아요. 그러면은 야 네가 지금 이 연 파일보다 네가 더 작업했던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작업했던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 이걸 불러올까? 하고 에이투즈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마워 불러와줘 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번에 한두 번. 그리고 떴다면 거의 다 불러와줘요. 그래서 김비서죠. 그런 걸로 많이들 사용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션 딜 당연히 조금 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얘도 좀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 점점점점점 보이시죠? 이렇게 테일을 만들어줘요. 요거 이 모든 기능들은 우클릭을 하셔서 옵션이 있으면 이 옵션을 가지고 다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옵셋 하면 약간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아니면 나는 끝면을 체크하고 싶어 그 끝면에 갖다 두면 끝면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션 테일을 가지고 내 아크라든가 스페이싱이라든가 이런 걸 전 체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리고 모션 테일을 킨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중간에 핸들 같은 게 있어요. 핸들. 이 핸들을 우클릭해서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옵션을 잘 모르시면 이 소개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BN 네이버 자꾸 비디오를 켜시는데 자꾸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왼쪽에 있는 키, 오른쪽에 있는 키 값으로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100%면 요 오른쪽에 갖다 붙겠죠. 왼쪽으로 100%면 왼쪽에 갖다 붙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포즈를 하고서 그 다음 포즈 트윈머신이랑 비슷해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트윈머신도 따로 있어요.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요.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는 원래 값으로 지금 원래 위치가 저쪽이라서 저쪽으로 가는데 하는 것도 있고 프레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프레임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곳 프레임을 뭐 여기 지금은 이제 키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하면은 내가 10프레임 아니 10프레임이네. 1프레임에서 10프레임으로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쩔 때 사용하느냐?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 프레임의 키 값을 설정해 놓고 그 키 값으로 블렌딩을 점점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저는 립싱크에 가끔 사용해요. 립싱크에 아 발음. 내가 막 립싱크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아 발음에다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내가 가장 이쁘게 했던 아 발음 내가 뭐 설정해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 하는 발음에다가 뭐 이쪽 프레임은 설정해 놓고서 비슷한 말을 계속 많이 뭐 아바바바바바라고 만약에 립싱크를 한다고 하면 입을 닫았다가 다시 아로 갈 때 저 블렌딩을 조금 써주고 다시 모으는 입 모양 애니메이션 해주고 다시 아 발음을 블렌딩 좀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예,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남은 뭐 다른 뭐 푸시라든가 뭐 이지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좋고 근데 저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지금은 A2G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 이동. 이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가끔 느려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같은 곳의 키 주기. 내가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이 몸통 윗부분만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했어. 근데 카메라가 빠져가지고 이 밑에 부분까지 다 보여. 그래서 아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요 위에만 키를 줬는데 이 밑에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몸이 아크가 보이니까. 그런 경우 이건 이제 끌게요. 그런 경우 같은 곳에 키가 있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얘는 이제 첫 번째 좀 크게 할까요? 큰 애는 방금 만들어진 애라서 키가 없죠. 아무 곳에도 키가 없어요. 두 번째 애는 키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빨갛게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 열쇠가 두 개 겹쳐 있는 게 있죠. 이 버튼을 뿅 눌러주면 선택한 것들이 같은 위치에 같이 키가 들어가요. 근데 키 복사가 아니에요. 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것도 1프레임과 10프레임과 20프레임에 이제 키가 들어가게 됐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점프 해가지고 S를 누르는 수고를 덜어주고 이게 두 개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크 컨스트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페이크 컨스트레인 뭐냐? 컨스트레인 주기도 애매하고 나는 왠지 컨스트레인 주기 싫고 컨스트레인 주면은 막 붙였다 띄었다 하기도 복잡하고 그리고 내 샷에서는 그냥 되게 한 10프레임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일 때 사용하는 게 페이크 컨스트레인이에요. 지금 제가 10프레임에다가 요 발끝에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키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죠. 근데 1에서 10프레임까지 계속 붙게 하고 싶어. 그럼 제가 이 위치를 서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이랑 선택하는 게 반대예요. 동그라미를 발에 붙인다. 발도 좀 움직여 볼까요?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해야겠네. 잘 붙일게요. 발끝 여기다. 띵. 근데 이제 발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싶어. 10프레임 동안.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발에 붙이는 곳을 선택해주고 여기 무슨 이 링크 모양이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가장자리에 무슨 선이 생겼죠? 이제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10프레임 가서 이제 10프레임까지니까 10프레임 가서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붙었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인비트윈은 그냥 내가 마야가 똑똑한데 지금은 잘 붙어
진짜 붙은 것 같아. 인비트윈은 이제 진짜로 붙은 것처럼 잘 붙을 때가 있고, 지금 왜냐면은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가 그냥 플랫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진짜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조금 어긋난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줘요. 정확하게 딱 붙겠죠? 그래서 뭐 몇 프레임에 따다다닥 눌러줘도 되고, 사실 이거 그냥 10프레임짜리니까 뭐 다 들어가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그냥 뭐 잡는 거 잡았다가 놔요. 근데 잡을 때 이 컨스트레인트 주기 싫어. 왜냐면은 붙였다 띄었다 이게 사실 컨스트레인트 복잡하죠. 띄면은 붙였던 자리에 가 있고 다시 데리고 오고 막 그럴 때는 좀 복잡하니까 아예 컨스트레인트 쓰지 않고 이 페이크 컨스트레인트는 그냥 그 위치에다만 갖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위치할 수 있게. 요거를 사용해서 페이크를 합니다. 자, 그럼 페이크 컨스트레인트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런사이클이건 웍사이클이건 뭔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발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야, 발 미끄러져도 발 똑바로 못 맞춰? 라고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1에서 10프레임까지만 해볼까요? 1에서 10프레임까지. 1에서 10프레임까지 이 발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고정시키고 싶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클릭을 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그럼 이 하나의 값을 전체 월드, 이 지금 채널 값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야가 전체 월드 값으로, 월드에서 이 전체 세상, 전체 마야라는 세상에서 어느 좌표에 있는지를 기억을 해요. 그걸 입력시킨 거예요. 그 다음 프레임에 조금 움직였죠? 이게 지금 미끄러지죠? 이것도 그냥 10프레임에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 하면 이제 1프레임에 입력했던 그 위치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마치 꼭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미끄러지죠? 그럼 이때 막 눌러주는 거 막. 저는 이렇게 되면 2프레임씩 일단 눌러줘요. 시가 너무 많은 게 좀 싫어서.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좀 미끄러져. 그럼 여기도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주고. 그러면은 발이 고정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발이 미끄러진다거나 뭐 그런 데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사용했어요. 제가 작업한 장면 중에 뼈다구가 막 와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뛰어가게 했어요. 막 진짜 잘 맞춰서 발 안 미끄러지게 했는데 감독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무 멀어. 좀 가까이서 뛰어게 해. 멘붕.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님 레이어를 사용해서 끝과 시작을 키를 주고 끝을 좀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부분에서 발이 밀리죠. 발이 밀릴 거예요. 미끄러져요. 그럴 때 이 발 있는 부분만 이걸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럼 발이 안 미끄러지고 뛰어갈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이거 그 첫 번째는 퀵 셀렉트고, 근데 저는 이 나머지는 인터넷에 찾으면 다 제 블로그에도 있고 다 나오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요 앞에 이 패널과 요거 갑자기 모션 디테일이랑 그다음에 이 컨스트레인 요 두 개는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에이툴즈는 페이크가 많아. 고맙게도. 이런 큐브가 있어요. 축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얘를 이 오른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띡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난 축이 여기 있어. 물론 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축을 바꾸면 축을 이 부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저쪽 모서리로 가서 이렇게 돌렸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 모서리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축을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돌렸던 축으로
왜 이래? 돌렸던 축으로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크 정확한 이름이 뭐니? 페이크 피벗인가? 여기 무슨 축 모양 같은 게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왜 안 바뀌어?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멈췄는데요? 멈췄어요. 이럴 때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냐? 전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니 드링 저장 안 해도 돼. 그냥 가. 나쁜 안 해.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네, 이거는 애님 리커버리도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엉뚱하네.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은 마야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네가 작업하던 것은 어디에다 저장해뒀다 하고 갔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기 있죠. 네, 그냥 얘는 그냥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피봇을 옮길 수 있어요. 임시로 옮긴 상태에서 회전시켜주고 그럼 다 됐어 하고서 선택 해제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 계산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끔 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쪽에 실제로 키가 있다면 뭐 로테이트 Z에만 키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트랜슬레이트에도 키가 들어가고 로테이션에도 키가 들어가고 하면서 네, 실제로 피봇이 바뀌는 건 아니고 피봇이 바뀌어서 움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키를 다 넣어줘요. 트랜스도 넣어주고 로테이션도 넣어주고 해서 이것도 가끔 가끔 사용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말로 그냥 넘어갔고, 자 마지막으로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야를 처음에 딱 지금은 이제 내가 작업하던 그 설정이 되어 있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지 뭐 각자 개인 취향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뭐라 그러지? 매니플레이터? 손잡 이거 조작 이축? 이게 상당히 커요. 두껍고. 왜냐면 이 클릭하는 게 너무 막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으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 수 있죠. 이건 아시죠? 마이너스로 하면 이 작아져요. 플러스로 하면 커지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에이툴즈는 저는 이상하게 새로 킬 때마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이툴즈 아니에요. 에이툴즈를 설치하고 싶으면 그냥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마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런 것들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두꺼워요. 이 뭐야 손잡이가 이 두께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세팅에서 여기에서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들 사이즈, 라인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두껍고 원래 디폴트가 한 요 정도일 거예요. 이거 되게 얇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답답해요. 클릭이 제대로 안 되면 화나. 그래서 이걸 두껍게 합니다. 얘가 뭐 트랜스로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라인이 아니라 이거 뭐니? 핸들? 요걸로 요 크기를 얘 크기 너무 작어 안 돼. 다 크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두껍게 해요. 뭐든지 선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채널, 제 얼굴을 좀 치우고, 채널에 보면은 이건 그래프 에디터도 같이 봐야 돼. 키를 넣어야 되겠지. 키를 막 넣게. 키를 막 넣었어.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키를 막 넣을게요. 여기 채널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싱크 그래프 에디터 디스플레이, 싱크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켜요. 근데 안 키셔도 돼요. 여러분만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같이 선택했어요. 근데 나는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거 다 싫고 나는 로테이트 한 축만 보고 싶어. 그래프를. 그러면 그 축만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나와요. 그래프 에디터에. 그렇죠? 요걸 뭐 Y를 선택해 볼까요? Y만 나오죠. X를 선택하면 X만 나와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나와요. 뭐 여러 개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중복해서. 이게 싱크 그래프 에디터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고, 그리고 한번 축을 한번 옮겨 볼까요? 타임라인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택한 것들만 보여요. 선택한 거, 요 뒷부분만 한번 지금 로테이션만 선택한 상태죠. 로테이션만 한번 뒤로 쭉 밀어볼 거예요. 30프레임. 그럼 야 30프레임에 돼 있네. 근데 트레스는 안 바뀌었겠죠? 안 바뀌어야 되겠죠. 트레스를 선택해 보니까 트레스는 아직 그대로 20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옵션을 켰을 때 선택한 것만 타임라인에 보이게 해놨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키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키뿐만 아니라 밸류 값도 마찬가지인데, 마야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플러스는 계산 기능. 네, 계산.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게 프레임, 뒤에 보이는 게 수치죠. 값, 밸류 값. 요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중으로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만, 요 뒷부분만 선택하면, 뒷부분만 딱 선택하면 31 해서 검게 되어 있죠. 이건 선택한 게 모두 다 31프레임이 있다 이 뜻이고, 여러 가지가 선택됐을 때는 보라색으로 떼는데, 나는 이 애니메이션의 타임이 너무 일찍 시작해. 모든 것을 뒤로 밀고 싶어. 그냥 이렇게 뒤로 밀면 되긴 되죠. 이렇게 뒤로 밀면 되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선택했고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들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에이툴즈의 무브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마야에도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빨라요. 여기서 오른쪽이면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죠. 플러스는 10 하면 10프레임씩 전부 다 뒤로 가요. 뿅, 10프레임 뒤로 갔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10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10 갔죠. 이게 꼭 프레임만 되는 게 아니냐, 되는 것이냐? 아니죠. 밸류 값도 돼요. 플러스는 5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트레스라든가 로테이션이 다 수치 5씩 더해지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럼 마이너스는 10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는 10. 그럼 전체적으로 밸류 값이 10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 밑으로 내려갔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마야에도 기능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멜을 찾던지 멜을 쓰던지, 멜이 오히려 무거운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마야의 기본 기능입니다.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거지만
작업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게 마야 기본 세팅이 있고요. 에이트루즈는 너무 간단하게 했지만 그 페이크 컨스트레이랑 그 모션 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